그러니까 앞으로 제보하실 내용 있다 하면은 이메일 주세요. 최대한 제가 진짜 이런 거는 공론화 시켜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은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또 이제 나름대로 한번 판단도 해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시면은 저도 한번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이게 뭐 사기인지 뭔지 요것도 한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여기 먼저 일단 계약을 했고, 네. 제가 원하는 컨셉은 있었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한테 견적도 받아보고 네. 하다가 이제 싼 곳이 있어가지고 네네.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몇 군데 정도 알아보셨어요? 한 3군데 정도 세 군데 알아본 정도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도 되게 작은 시골 마을도 아니고 꽤 부피가 큰 동네인데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보셨어도 됐는데. 좀 빨리 준비를 해야 했던 아. 상황이기도 했었어가지고 인테리어 업체는 어떤 루트로 알아보셨어요? 인기통이라는 카페를 통해서 네. 했고, 네. 세 군데 다 인기통을 통해서 받으셨나요? 네. 그 업체들 세 군데는 다 이 지역 업체였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일 비싼 데는 얼마나 나오셨어요? 제일 비싼 데는 한 900 네. 정도 나왔었고, 네. 또 700대 네. 그리고 500대 이렇게 딱 나왔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저렴한 곳에다가 컨택을 하게 된 거고. 제가 왜 이렇게 싸줘? 라고 네.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 근처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 인력을 여기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싸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렇다. 그래서 싸다. 원래는 그 사람도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 공사를 할 때는 조금 더 비싸게 받겠지만 근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싸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네요. 이게 바로 옆집을 공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싸게 될 수가 없는 게 이 옆집 공정이 내 공정보다 무조건 한 발 앞서가지고 똑같이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목공을 하루 이틀을 한다 하더라도 옆 가게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정 자체가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속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혹하고 처음에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게 조금 의심은 됐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싼 업체를 선택을 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거기 계약을 하시고 나서 어떤 공정 계약을 하셨죠? 일단 바닥은 제가 처음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네. 건물주분이 해주고 싶다 해서 네네. 바닥은 건물주분이 해주셨고, 해주신 거고. 그리고 큰 가벽 하나 세우는 거랑 네. 전체 도장 해주시는 네. 걸로 했고, 네. 전기 다 빠져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조명 네. 설치해 주시겠다고 네. 하셨어요. 그 처음부터 지금 설치돼 있는 조명으로 하기로 돼 있었나요? 라인 등요? 예. 네네. 처음부터 그 견적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게 무조건 한쪽 말만 듣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좀 대충 이게 그림은 그려지거든요, 저도. 예. 그래서 그분한테 목공사, 도장공사, 전기공사를 의뢰를 하신 거네요. 30평 전체 도장하는데 그 금액만 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30평에 요런 구조물이 있을 때 한 돈 3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디는 100만 원이 나오고 이래요. 100만 원이 한 사람의 결과물과 300만 원을 한 사람이 결과물이 다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500만 원에 한 사람과 900만 원에 한 사람의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그 금액 지불은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에 네.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 줘야 된다 해서 계약금 몇 프로 정도? 계약금 350 달라고. 계약금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죠 하니까
이게 싸게 견적내다 보니까 네. 이거 인부들을 바로 불러야 되고 재료를 바로 사야 된다고. 네네. 인부들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서 한번 의심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 좀 이랬어요. 그래도 싸게 해주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견적을 몇 개 받아가서 그렇죠, 예. 고맙고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350만 원을 지불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나서 중도금을 또 이체를 했나요? 네. 얼마를? 한 이틀 하시다가 네. 목공 마무리는 안 되는데 하시는 중에 또 재료를 사야 되는데 네. 또 싸게 견적 내다 보니까 조금 네. 부족하다 네. 하셔서 또 중도금을 드리면서 이제 다 되어가지고 예. 제가 이거 근데 다 드렸는데 예. 이거 공사 마무리 안 되고 다 드렸는데 그러면은 중도금이 목공하는 도중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뭐 계약금액 500만 원을 다 주신 거네요. 네. 그 혹시 계약서는 쓰셨어요? 네. 계약서도 썼는데 그 사업자는 제대로 돼 있는 업체인가요? 사업자 그렇죠. 번호는 있는 건 봤는데 제가 사업자 등록증 있는 것까지 확인은 못. 제대로 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인지 뭐 주소 보면은 무슨 아파트 뭐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사무실을 갖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신 거죠? 사무실은 네. 2개 있더라고요. 진해에도 한 개 있고 부산에도 한 개 있어서 엄청 바쁘다고는 네. 하셨어요. 그렇게 바쁘고 일 많으신 분들이 왜 인기통에 영업을 하실까요? 그쵸? 그럼 돈을 다 받고 나서 결국에는 목공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도장 퍼티 작업까지만 끝나고 이제 서로 연락이 잘 안 된 거네요. 네, 퍼티하고 네. 페인트를 해야 되는데 페인트가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네. 그래서 페인트 진짜 좀 와달라고 네. 이 바닥을 해야 되니까 네. 자꾸 꼬이니까. 네. 근데 페인트 한번 오셨는데 좀 이상한 좀 상태로 만드셔서 그러고 그냥 이제 끝났어요. 페인트를 한 번은 칠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번 봤는데, 이 페인트가 천장도 이제 한 번 뿌리고 나서 이게 쭉 빨아들이니까 군데군데 이제 색이 안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감을 한 번 더 했어야 됐는데, 그 마감을 안 하고, 그러니까 페인트 1회만 칠해놓고 지금 연락 두절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저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뭐 이제 와서 보니 내가 그 계약한 금액만큼은 공사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얘기하신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 네.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돈만큼 공사하고 그냥 튄 것 같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돈만큼 그 사람이 돈만큼 공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목공하는데 두 분이서 하루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한 2, 3일은. 2, 3일을요 이거를? 요거 가벽 하나 세우는데요? 네, 가벽 하나 세우고 저기 아치문 저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가벽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뭐 그래. 그리고 아치도 그냥 살짝 위에만 라운드를 줬는데 이벽을 2, 3일을 했으면은 500만 원치 일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2, 3일에 할 일이 아니고 두 명이서 하루면은 다 끝나는 일이거든요. 문도 지금 보니까 그냥 기성문이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그 사람이 공사한 양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자재값하고 전체 다 따져도 300만 원도 안 돼요. 왜냐면은 조명 그 사람이 마감 안 하고 조명 사다 놓고 간 거 아니죠? 네, 다시 다른 데서 했죠. 예. 전기 공사도 지금 해놓은 게 없어요. 조명 공사를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 조명 설치한 사람들이 전기 공사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 저도 이제 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있냐면은 금액을 떠나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다시 인테리어 업체 다른 데를 알아보셔서 진행하신 거죠. 그냥 처음부터 네.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네. 저도 시간 낭비 안 했을 그렇죠. 텐데 예. 새로운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신 거예요? 어디에서? 그냥 일부러 지역 안에 있는 인테리어 그렇죠. 업체 그냥 네. 전화해가지고 네. 하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잘 해주셨어요. 거기 거는 어쨌든 뭐 금액이나 이런 거는 다 만족하고 공사를 그럼 다 하신 거잖아요. 네, 일부러 네. 막 불쌍한 사람이라면서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도 그렇게 그 후에 들어온 업체처럼
아, 진짜 사정도 이렇게 좀 이해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인테리어 업체 때문에 저도 항상 그 안에 싸그리 싸잡혀가지고 욕을 먹고 있거든요. 난 이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저희 영상에 보면은 댓글 중에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소비자들은 싼 것만 찾아서 그렇다. 싼 것만 찾아서 사기당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도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얘기만 듣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사기예요. 왜 사기냐? 이것저것 다 떠나서 금액이 뭐 얼마 뭐 더 주고 받고 뭐 해야 될 게 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처음에 500에 조명 이것까지 해서 다 설치를 해주기로 계약서도 쓰고 계약을 했는데 어쨌든 끝까지 이행을 안 했어요. 도장공사도 굉장히 하다 만 것처럼 해놨지만 어찌됐든 도장공사는 했잖아요. 도장공사를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죠. 제대로 고급스럽게 못 한 거지 도장공사도 한 거긴 한 거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질이 좀 떨어질 뿐. 근데 전기공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안 지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일을 오래 했고 그리고 뭐 이제 이 현장이 뭐 견적을 잘못 넣어서 까지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완성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었어야 됐거든요. 사실 본인이 거래처들과 관계가 좋고 일을 오래 해왔으면은 거래처들이 당장 돈 안 줘도 와서 마감을 해줬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단독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인기통 같은 데는 믿고 걸으셔도 돼요. 일을 해서 만족을 하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 정도의 기대감으로 했던 분들이 그 정도의 일을 보고 만족을 하시는 거거든요. 인기통 뭐 채널도 있더라고요. 관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인기테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 채널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인기통 사이트에 사기가 너무 많다라고. 너무 많은데 그 사기꾼들을 다 차단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차단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분 자체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나는 인기통이 좋아, 승고가 좋아, 뭐 이렇게 해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인기통 자체 내에도 뭐 인증업체인가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유료회원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랑 하시면 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그 인기통 그 채널 관리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뭔가 책임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기통 카페 운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피해자분들이 안 생긴 게 뭔가 노력을 한다든가 기술자들이나 업체들을 어느 정도 인증을 하고 또 보증금을 받든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통 자체 내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번 건은 제가 지금 이 선생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사기가 맞아요. 금액을 뭐 어찌됐다 저찌됐다 다 떠나서 공사 계약한 대로 공사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것부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제 생각을 가지고 그 인테리어 업체에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내용은 이쪽 한쪽 이야기는 잘 들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지금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또 이분이 얘기하지 않은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아, 한 얼마 있다 전화 주실 수 있죠? 예, 예, 꼭 전화 주세요. 예. 오늘 여기 촬영에 협조해 주신 소비자분도 반성을 한대요. 근데 반성할 것까지는 아닌데 뭐 잘못을 한 거는 아니죠. 그냥 욕심이 과했다. 그래서 저는 좀 인테리어 문화가 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 아주 작은 거라도 제보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 아니면 내가 사기를 맞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은 인터뷰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신다면은 제가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한번 현장도 봐드리고 제가 뭐 중간에서 중개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도 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사연을 여러분들 요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고 뭐 한순간에 이런 이미지가
개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좀 더 쾌적한 인테리어 환경, 인테리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8월 25일이에요. 저희가 앞전에 인터뷰 영상부터 시작해서 촬영을 했던 날짜는 5월 8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인터뷰하고 그 업체분과의 통화도 다 끝내고 다 했었는데 이제 덧붙이는 영상이 좀 늦어졌는데 그동안의 과정과 그리고 인터뷰 내용에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찍게 됐어요. 네, 일단 인터뷰 영상에서 보면은 그 여자분이 그러시잖아요. 자재를 사야 된다고 해서 중도금을 요청을 하셨다고. 자재를 사기 위해서 중도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거에 진짜 속으시면은 안 돼요. 인테리어는 어찌됐든 모든 자재나 인건비 이게 다 신용거래로 이루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석고보드 10장을 시킨다고 해서 석고보드 10장을 줘야지만 물건이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신용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다가 자재를 사야 돼서 돈이 더 필요하다, 뭐 인건비를 이 사람들 먼저 줘야 된다,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일 다 끝낸 다음에 정산을 해서 주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싸게 와주는 대신에 인건비를 먼저 주기로 했다? 예, 절대 그런 일 없고요. 그리고 자재를 먼저 사야 된다, 자재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장사꾼들도 안 그럴 거예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고만한 자재도 살 돈도 자본금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회사겠어요? 절대 그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 하나 좀 덧붙이고, 그리고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업체는 아직도 부산과 창원 지역에서 블로그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일도 실제로 계속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이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또 추가적인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 아는 사람의 뭐 아는 분이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리고 또 제보자, 이번에 촬영 인터뷰 협조해 주신 분이 또 답답한 마음에 이리이리 알아보다가 또 그분들한테 당한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금액은 더 크게 해가지고 당한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인터뷰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론화를 시키면서 화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고 하면은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하고 그렇게 나가셨어요. 그리고 페인트 작업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은, 제 입장에서는 저도 똑같은 인테리어 업체로 봤을 때 페인트만큼은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수아팀장, 우리 편집하시는 우리 감독님도 그게 왜 사기가 아니냐, 돈을 받았으면 제대로 일을 해야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사기다, 너희 주장은 그거잖아.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돈을 받았으면 제대로 일을 해줬어야죠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일하는 수준의 견적을 넣은 거고, 그 수준의 견적을 소비자가 캐치를 해서 오케이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실력만큼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죠. 사기라는 거는 돈을 받고 일을 안 한 게 사기고, 돈을 받고 일은 했어요. 했는데 깔끔하게 퀄리티를 좋게 일을 못 한 것 뿐이지 일을 하긴 한 거잖아요. 이해되냐 너? 라고 했는데 내가 보여준 거랑 똑같이 안 나온 거야. 그럼 사기지. 그러면은 사기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 거는 아니잖아, 소비자가. 계약서 상에는 어떠한 뭐 레퍼런스 그런 거를 다 기재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첨부시켜서 이대로 도장을 공사를 하겠다라고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 계약 안 했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으면 사기인데, 물론 구도상으로도 도장 퀄리티가 이만큼이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사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거는 없었어. 나도 이제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지만 냉정하게 따졌을 때 그 부분만큼은 나는 사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물론 내가 뭐 이제 사기다 아니다 이 판단을 해주는 뭐 포청천도 아니고 그런 거지만 하여튼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닌 거지. 여러분들도 이게 사기다 아니다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면서 한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아, 이 새끼 좀 야룬데 이런 부분이 있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세워주자고 하면은 상가 기준으로 평당 12만 이하는 그만큼의 퀄리티를 낼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 같은 경우는 30평 했잖아. 제대로 된 도장을 하려고 하면은 물론 막 1,000만 원까지도 가고 그래.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필요가 없거든. 어느 정도의 깔끔한 마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평당 12만 원 최소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전체 도장 작업이 된다라는 거지. 야, 근데 문제가 또 평당 12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또 문제잖아. 그지? 비교를 해봐야 되고 계약을 할 때 녹음 이거는 참 이게 인간미가 없는데 녹음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저는 뭐 녹음을 하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신뢰가 없죠. 처음 만났는데. 양해를 구하고 좀 어느 정도 녹음을 하고 그리고 첨부한 자료들 잘 보관하시고 그렇게 퀄리티를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와야 합니다 하면 거기에 수긍도 할 줄 알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제가 그 업체분과 통화를 하다가 끊었잖아요. 끊고 나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했는데 공개를 안 하는지. 자, 그 내용부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5월 8일 날 촬영을 하고 5월 8일부터 약 일주일간 그 업체분과 계속 통화를 했어요. 계약하신 대로 공사 이행을 안 하신 거 인정하시냐?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분께서도 이런 사정이 있었고 휴대폰이 망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거는 그분의 사정이고 고객의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맞잖아요. 자, 이 부분 이만큼 금액대로 200만 원대 맞으시죠? 200만 원을 소비자한테 돌려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드렸고 선생님께서 200만 원을 소비자한테 드린다 하더라도 영상을 업로드를 시킬 것이고 안 드린다 하더라도 촬영해온 그대로 내보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업체분께서 소비자분께 2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 자기도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 하니까 주겠다라고 했어요. 모든 통화 내용은 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업체 선생님께서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업체에 담당하는 변호사분이 계시대요. 그 변호사분께서도 이래 해서 저를 고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편집자가 되게 귀찮아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귀찮고 그래도 또 얘기 들어봐야 화만 나고 그래서 그냥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못 믿겠다 하면은 그때 따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개를 해버리든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200만 원을 소비자한테 지급을 했냐? 안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그 회사의 규모가 너무 커서 매달 정산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이체시킬 수 있는 날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1일까지 정산을 해가지고 입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체를 안 했어요. 근데 참 답답한 게 그 회사 규모가 그렇게 커가지고 정산 날짜도 다 정해져 있고 하면은 돈을 줘야지 자재를 사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좀 안 맞는 거죠. 참 또 안타까운 게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그분께서 제 구독자래요. 양쪽 다 구독자인데 참 마음이 씁쓸해요. 구독자, 우리 패밀리끼리는 서로 이렇게 좀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인상 쓰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실 댓글에 대해서 미리 알아요. 소비자는 싼 것만 찾아서 사기를 당하는 거다. 소비자는 맨날 싼 것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업자분들이 제가 요거에 대해서
뭐 주제 넘게 조금만 덧붙일게요. 제가 인테리어를 뭐 그렇게 오래 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어디 밑에 인테리어 관련 업종까지 일을 하는 것까지 다 통틀어서 제가 사업자를 내서 이때까지 사업을 한 것까지 다 치면은 경력이 그래도 17년 차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은 소비자를 만나왔고, 그리고 또 제가 유통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의 소비 유형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저도 답이 생겼어요. 왜 소비자는 싼 것만 찾는 걸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신뢰가 없어요. 이 인테리어 바닥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너무 진입장벽도 너무 낮고 아무나 다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사기 유형도 너무 많고 이래서 소비자들은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좋은 건데 얼마예요? 이거는 싼 건데 뭐 좀 그래요. 이래도 싼 거를 선택하는 이유가, 비싼 거를 선택해서 비싼 금액을 지불을 해도 비싼 이 제품이 안 들어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소비자분들은.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판매를 하잖아요. 일반 제품과 고효율 제품을 같이 한 페이지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간접 조명이었거든요, T5. 근데 소비자분들은 다 고효율 제품을 사요. 그리고 업자분들은 다 일반 제품을 사요. 대화를 하다가 친해진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고효율 제품이 더 비싼데 왜 그걸로 샀냐? 우리 집인데 좋은 자재로 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어디에 쓰실 거냐? 간접 조명으로 쓸 거래요. 여러분들 간접 조명은요, 말 그대로 간접 조명이라서 그렇게 고효율 제품 화날 필요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고효율 제품을 넣어가지고 간접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아, 빛이 너무 밝아요, 간접 조명인데 너무 밝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소비자분들은 아, 이 제품이 좋은 걸 거야, 내 집에는 좋은 걸 쓰고 싶어, 좋은 거를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뭐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거를 건네드린 다음에 이 제품으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그 제품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주고 뭐 이러면서 점차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인테리어 업체분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엄청 막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금액이 작든 뭐 하든 어쨌든 뭐 이야기가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우리 이 시장은 남들이 못 바꿔줘요. 소비자들이 바꿔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바꿔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늘부터 이런 사기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하면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가지고 다 공론화를 시켜버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그렇게 정직하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너 장사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구독자 상대로 상담조차도 안 해요. 제가 공사를 안 하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뭐 일을 이것저것 막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구독자분들과 저와 돈으로 엮여서 어떤 거에 뭐 틀어져 가지고 사이가 나빠진다거나 그런 게 나는 정말 싫어요. 왜냐면은 저는 구독자를 패밀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조차도 안 해드릴 것이고, 상담조차도 안 해왔고, 여러분들이 수백억짜리 공사를 주신다 하더라도 절대 할 일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모텔 전체 건물 하나 리모델링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함께, 저 혼자서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 시장을 좀 바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보하실 내용 있다 하면은 이메일 주세요. 최대한 제가 진짜 이런 거는 공론화 시켜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은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또 이제 나름대로 한번 판단도 해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톤도 많이 높아지고 막 이게 화도 많고 막 이랬는데 죄송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중이 돼 버려가지고. 그리고 이번 건 촬영 같은 경우는 이대로 그냥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 영상이 올라가면서 업체도 제 구독자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제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 분께서는 마음의 짐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공격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의 실언을 다 까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은 컨텐츠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